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Here is Melissa, who is a toddler. She's 3 years old, screaming her head off, just screaming at the top of her lungs because she's so frightened, and I had left the room. And as she screamed, her nose was hemorrhaging, her gums were hemorrhaging, and the blood vessels in her cheeks broke open. Now, the city of Niagara Falls, the county of Niagara,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t the federal level all knew it. They knew it, and they made a conscious and deliberate decision to allow our families to get sick and allow our families to die. How dare they? 그녀의 이름은 로이스 깁스. 자신의 딸이 아픈 것은 모두 정부의 탓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여자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부는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연방법까지 새로 만들어줬죠. 대체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든든한 직장을 가진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인프라가 다 갖춰진 신축 주택단지의 넓은 집까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었던 그녀의 삶은 사실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말이죠. 1978년 당시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을 아래에는 벤젠, 다이옥신, 톨루엔 등을 비롯한 각종 화학 유독 물질들이 약 21,800톤이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아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밑에 상상도 못할 진실이 묻혀 있었던 거죠. 1890년 당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는 운하 건설이 취소되어 커다란 구멍이 생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나이아가라시는 이 거대한 구멍에 도시 쓰레기와 화학 폐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1942년에는 후커 케미컬이라는 회사도 독성 강한 화학 폐기물들을 버리는 데 동참했죠. 그렇게 1953년까지 이 구멍에는 공식적으로만 약 200여 종의 화학물질 21,800톤이 매장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아가라시 교육청이 애들 학교를 짓겠다며 후커 케미컬 회사로부터 이 땅을 단 1달러에 사오는 짓을 저지르고부터 시작됩니다. 매립지의 입지가 좋고 비용도 무려 1달러였기 때문이죠. 더 이상 매립도 불가능한 이 썩어버린 땅을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었지만 그 후폭풍이 두려웠던 후커 케미컬 측은 당시 계약서에 아주 조그맣게 이곳에는 산업 폐기물이 묻혀있고 향후 발생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우린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경고 문구를 넣었지만 시와 교육청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진지하게 조사한 곳은 없었습니다. 매립지 위에 흙을 이만큼이나 덮었는데 별일 없겠지. 이미 하기로 했는데 다시 다 까발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그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치르게 됐습니다. 신축 주택단지와 학교가 세워진 지 무려 25년 만에 말이죠.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의 지하실마다 검은 물과 악취가 새어나오고 비가 올 때마다 온 마을에 가득해지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름막에 떠있는 수돗물과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정원의 채소들, 천식과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몰래몰래 입소문으로만 전해져 왔던 모든 괴상한 사건들의 비밀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이건 남의 집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녀의 아들 마이클은 간질환과 요로질환, 천식 발작 증세가 있었고 그녀의 딸 멜리사도 온몸에 멍이 생기고 얼굴 혈관 파열, 코와 잇몸의 출혈 등 소아 백혈병까지 의심될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교육청을 찾아간 그녀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They said no, we cannot. Because if we move Michael Gibbs because of the potential threat, we have to move all 407 children. And I'm like, yeah, you need to move all 407 children. We're not going to do that. We're not closing a school because of one irate, hysterical housewife. 정말 심각했던 건 그 어떤 인간도 이 사태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답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서명을 모으거나 협회를 만들어 기자를 부르고 직접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모아가며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히스테릭한 진상 아줌마에서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시민운동가가 돼버린 그녀는
결국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마을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지원을 선포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는데요. 뉴욕주 법원은 주민들에게 $2,000만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판결하고 유해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나쁜 기업들을 조지고 오염된 지역을 정화시키는 슈퍼펀드법까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고 하죠.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유해 폐기물 매립지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미국 시민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히 반응하게 되면서 미국은 환경 책임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요. 어쨌든 이야기의 주인공 로이스 깁스는 미국의 환경 정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꾸준히 활동하다 현재는 은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야그말이었습니다.